수원 화성을 거닐며 망감이 교차된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언제였던가. 이야기로만 듣던 수원 화성을 직접 밟아보니 그 시대의 정조대왕의 고뇌와 백성을 향한 원대한 포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지극히 효자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겠는가. 더군다나 아버지를 죽게 한 여러 사람들보다 그 명령을 집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친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또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한 정적들과 같이 정치를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잠도 편히 못 잤을 것 같다. 그런 울분을 술과 담배로 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수원 화성은 조선왕조 22대 정조대왕이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질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 명당인 수원 화산으로 천봉하고 화산 부근에 있던 읍지를 수원 8달살 안에 지금의 유치로 옮기면서 축성되었다. 수원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다. 그리고 당쟁에 의한 당파 정치를 근절하고 강력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 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다. 정약용이 신기술을 이용하여 착공을 앞당길 정도로 획기적으로 진행되었다. 동서양 축성수를 집약해서 지어진 것이었다. 유네스코 1997년 12월에 제정되었다. 화성행궁은 왕이 궁궐을 벗어나 머무는 곳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웠다. 수원 화성의 부속물이면서 효성이 지극한 정조가 부왕 장조, 장원세자 즉 사도세자의 능침인 화산릉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행궁에서 쉬었다 한다. 궁이 576칸이나 되는 궁궐로 규모가 크다. 국내 행성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정조가 아버지 능을 옮긴 이후 수원 행차 시 화성행궁을 머물렀다고 한다. 13번이나 다녀왔다. 1795년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 환갑을 기념하는 진찬연을 베풀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그 기능을 잃은 듯 했으나 화성 축성 200주년인 1996년부터 복원 공사를 시작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다시 나는 수원 화성을 거닐면서 정조의 역사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사람도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 자식 간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에 등 나에게 있어서는 5살 때부터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쇠이기도 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줬던 분이기에 오늘의 나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수원 하성으로 돌아가서 정조를 낳은 사도세자는 분명 범인은 아니었기에 천재적인 정조를 낳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자란 탓에 나중에는 정신병이 심해져서 사랑까지 해치니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배후에는 경종의 추종자들이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를 이간질시켰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한 영조의 자기 결백을 주장한다는 취지 아래서 사도세자를 더욱 사지로 몰아넣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나는 그 이면에 권력에 탐닉했던 아버지 영조의 모습도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 수원 하성을 보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견고함과 정성어린 손길로 지어졌다는 것을 걸으면서 더욱 느꼈다. 정조의 담대함과 치밀한 준비를. 수원 하성은 정조의 효심이 근본이 되어 새로운 왕도 정치를 꿈꾸고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 내가 걷다 보니 쓸쓸하고 고즈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문득 학창시절에 외웠던 길재의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란 식구가 떠올랐다. 어찌 되었던 간에 그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다시 바라보니 그래도 정조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붓고 있었던 해경궁 홍씨라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정조가 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과 염려가 사랑의 울림이 되어 정조는 올곧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사도세자는 어머니 영빈이 씨가 남편 영조에게 아들의 비행을 구해서 영조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함으로써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도록 만든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니 이 어찌 어머니가 친아들을 구해할 수 있었단 말인가. 물론 상황이 극에 달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아버지 영조한테 못 받았던 사랑을 영빈이 씨가 채워줬더라면. 한편 사도세자 부인 해경궁 홍씨는 오로지 아들인 정조를 위해 어떤 자세도 취하지 않고 남편이 죽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도세자가 죽은 후에 출궁했다가 정조를 살리기 위해 영조가 제안한 영조의 요절한 맏아들 효자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조선 왕조의 왕통을 잇게 했다. 만약에 사도세자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정조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원 하성을 지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어쩌면 수원 하성은 사도세자의 죽음과 그의 아들 정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원 하성을 거닐며 정조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피어났던 모자간의 뜨거운 사랑의 유대함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다.
수원 화성을 거닐며 망감이 교차된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언제였던가. 이야기로만 듣던 수원 화성을 직접 밟아보니 그 시대의 정조대왕의 고뇌와 백성을 향한 원대한 포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지극히 효자다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펐겠는가. 더군다나 아버지를 죽게 한 여러 사람들보다 그 명령을 집행하게 만든 장본인인 친할아버지였다는 것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또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한 정적들과 같이 정치를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잠도 편히 못 잤을 것 같다. 그런 울분을 술과 담배로 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수원 화성은 조선 왕조 22대 정조대왕이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뒤지 속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 명당인 수원 화산으로 천봉하고 화산 부근에 있던 읍지를 수원 팔달산 안에 지금의 유치로 옮기면서 축성되었다. 수원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다. 그리고 당쟁에 의한 당파 정치를 근절하고 강력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포부가 담긴 정치 구상의 중심지로 지어진 것이다. 정약용이 신기술을 이용하여 착공을 앞당길 정도로 획기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동서양 축성수를 집약해서 지어진 것이라 한다. 유네스코 1997년 12월에 제정이 되었다. 화성 행궁은 수원 화성의 부속물로 왕이 궁궐을 벗어나 머무는 곳이다.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웠다. 수원 화성의 부속물로 효성이 지극한 정조가 부왕, 장조, 장헌세자, 곧 사도세자의 능침인 화산릉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행궁에서 쉬었다 하는데 13차례나 왔다 한다. 576칸이나 되는 궁궐로 규모가 가장 크다. 행궁 중에서 가장 크다. 정조가 아버지 릉을 옮긴 이후 수원 행차시 들렸던 곳인데 1795년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환갑을 기념하는 진찬열을 베풀었던 곳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그 기능을 잃은 듯 했으나 화성 축성 200주년인 1996년부터 복원 공사를 시작하여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었다. 나는 수원 화성을 거닐면서 정조의 역사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사람도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나느냐가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 자식 간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나에게 있어서는 5살 때부터 만난 예수님과 만남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쇠이기도 했다. 힘들 때, 외로웠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분으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 같다. 다시 수원 화성으로 돌아가서 정조를 낳은 사도세자는 분명
범인은 아니었기에 천재적인 정조를 낳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는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자란 탓에 나중에는 심신이 약해져 정신병이 심해졌다. 그래서 사람까지 해치게 되니 참혹한 죽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배후에는 경종의 추종자들이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를 이간질시켰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한 영조의 자기 결백을 주장한다는 취지 아래 사도세자를 더욱 사지로 몰아넣은 계기가 된 것 같다. 나는 그 이면에 권력에 탐닉했던 아버지 영조의 모습도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 수원 화성을 돌아보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견고함과 정성 어린 손길로 지어졌다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좋았다. 정조의 담대함과 치밀한 준비성을 알 수 있었다. 수원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근본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도 정치를 꿈꾸고자 한 곳이기도 하다. 문득 나는 수원 행성을 걸으면서 쓸쓸하고 고즈넉한 기분을 맛보았다. 문득 학창시절에 외웠던 길재의 500년 도읍지를 빌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어지버 태평년을이 꿈이런가 하노라 란 식구가 떠올랐다. 어찌 되었던 간에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나고 지금 다시 바라보니 그래도 정조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붓고 있었던 해경궁 홍씨라는 어머니가 있었기에 정조가 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지극한 보살핌과 염려가 사랑의 울림이 되어 정조는 올곧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사도세자는 어머니 영빈이 씨가 남편 영조에게 아들의 비행을 구해 영조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함으로써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도록 만든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니 이 어찌 어머니가 친아들을 구해야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물론 상황이 극에 달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아버지 영조한테 못 받았던 사랑을 영빈이 씨가 채워졌더라면. 한편 사도세자 부인 해경궁 홍씨는 오로지 아들인 정조를 위해 영조가 제안한 영조의 요절한 맏아들 효자 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 조선 왕조의 왕통을 잇게 했다. 만약에 사도세자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정조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원 화성을 지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어쩌면 수원 화성은 사도세자의 죽음과 그의 아들 정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원 화성을 거닐면서 정조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피어나는 부자간의 사랑의 위대함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다.